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경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5호선 양평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 양평역에서 도보 4분 거리 내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호실수가 무려 57개로 8층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물건 중에서 가장 호실이 많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무려 월 2,8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우수한 물건입니다. 이곳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은 방화 방면으로 목동이, 하남 금산산 방면으로는 여의도까지 이동이 가능하여 임차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나 여의도 직장인들이 베드타운으로서 꾸준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물건지 인근에는 안양천이 있습니다. 이 안양천은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아주 잘 꾸며져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억새가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힐링과 운동하기에 최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물건지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에 코스트코와 롯데마트가 있어서 임차의 선호도 또한 높은 물건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대다수의 물건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물건입니다. 부동산 호황기, 즉 2019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시세보다 훨씬 전세 가격을 부풀림으로써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전세 임차인은 급격하게 줄게 되었고 월세 임차는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사기 목적이 아닌 그런 물건들도 전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건들은 결국은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도 처음부터 전세 사기 있는 물건이 아니고 전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금년 2026년도에도 이런 전세 사기 물건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처럼 아주 우량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다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올 한 해도 저희 에이페옥션은 좋은 물건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난 6.27, 9.7,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경락장동 대출 환경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싶은 물건 반드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힘차게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6,270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56-9번지입니다. 본건의 감정 가격은 44억 8,917만 2,10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입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80%인 35억 9,133만 8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3억 5,913만 3,8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73.5평, 건물 면적 299.4평, 제시의 물건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서울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토지 면적이 45평 내외인데 본건의 토지 면적만 무려 73.5평으로 매우 큰 편입니다. 본건은 관악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6년 2월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8년 10월 18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18년 10월 18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임차권 34건, 가압류 4건, 압류 1건, 따라서 등기부상 총 채무액은 43억 4,766만 9,410원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만 무려 34건이 설정된 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인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중공업지역입니다. 지상 8층 건물로 건폐율은 59.76%, 용적률 399.81%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에서 5층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으며 6층에서 8층까지 다중주택, 그리고 옥탑은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구사 2층에서 5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재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5개 7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다중주택 8.68평, 원룸 방가구, 2층에서 6층 다중주택 43.6평, 원룸 8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7층에서 8층은 다중주택으로 33.61평, 원룸 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층은 계단실로 5.47평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총호실은 57개 호실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0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총 5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46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호, 205호, 807호의 임차인은 권리신고하지 않았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자이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802호는 전입세대 열람원상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되어 있는데 이분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실은 306호, 307호, 507호, 508호, 605호, 607호 총 6개 호실이 공실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상의 임차인이 4명이 존재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일인 2018년 10월 18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권리신고를 한 모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됩니다. 본 물건의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8년 10월에 시축된 건물입니다. 세월이 한 7년 정도 됐는데 외벽 상태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손잡을 데 없는 아주 웅장한 모습입니다. 본 건물은 지상 8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외장재는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데 2층까지는 검은색 톤으로 3층에서 8층까지는 아이볼색의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이름이 골드캐슬 2인데 옆에 쌍둥이 건물인 골드캐슬 1이 있습니다. 본 건물 2개 다 경매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1월 20일 골드캐슬 1의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저희 에이펙 옥션의 회원님이 낙찰 받으셨습니다. 40억이 넘는 물건임에도 2등가의 가액 차이가 겨우 980만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받은 회원님 축하드립니다. 본 건물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7대를 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건물 전면부는 관리가 깔끔히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 측면부에는 지금 다른 건물이 바로 앞에 있어서 공간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부분이 이 건물의 좀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생활할 때 좀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건물 벽면에 에어컨 실외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좌측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골드캐슬 1과 동간 이격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골드캐슬 1, 2 모두 지금 외부에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안쪽에 현관문이 잘 잡고 있고 그 현관문 좌측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57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우편함에 특별하게 우편물이 많이 쌓인 호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 현관문 바로 앞에 101호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전용 면적이 무려 4.7평인데 아마 이 건물의 관리실로도 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여기에 똑같이 원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는데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계량기가 철거된 세대가 보이고 있는데 303호, 403호, 508호, 605호 4개 호실이 지금 계량기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원활히 전기 공급되고 있네요. 자, 이 건물 좌측 안쪽 한번 제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잘 쓰레기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건물 후면부에 굉장히 많은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낙찰받은 후에 청소한다라면 건물 외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면부 쓰레기 지나서 한쪽 벽면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는 걸 보이는데 저희가 1층 101호 부분 전용 보일러실 같습니다. 일단 건물 외부는 흠잡을 데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층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여기가 지금 전용 면적 4.2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생활하는 데는 괜찮나요? 네. 안에 빌트인 되어 있는 건 따로 있나요? 네, 웬만한 건 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가구 같은 거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 붙박이장? 네. 지금 여기가 양평역이 굉장히 가까운데 주로 직장인들 여기서 많이 거주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보통 직장이 여의도나 아니면 목동 쪽인가요? 저는 상암이에요. 아, 상암 쪽 가는 데 괜찮아요? 네. 혹시 이 건물에 좀 장점이 있다라면은 위치겠죠? 아무래도 역 바로 앞에 있고 바로 근처에 마트도 큰 게 있고 조용한 거? 살기 좋은 거? 만족도는 높은 편이네요. 네. 다만 한 가지 그 이격거리가 좀 좁아서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 부분 어때요? 살면서 답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답답함 못 느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층 들어오자마자 또 눈에 보이는 게 CCTV 영상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층 현관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한번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편이네요. 본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제품인데 이제 13인승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건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8층 올라가고 한번 옥상 올라가서 방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옥상 출입
호실문에 지금 옥상 방수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보이네요. 옥상 방수 상태로 올라왔는데 새롭게 방수를 한 것 같아요. 안에 안내문은 방수하기 전에 붙였던 것 같고 아마 1, 2년 전에 방수를 새롭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깔끔하게 방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어떠한 쓰레기도 없고 잘 관리가 되고 있네요. 옥상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 다시 한번 8층 내려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하자가 눈에 띄는데 여기에 방수 기구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녹슨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이고 그다음에 좌측 벽면에 백화 현상이 조금 일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 부분에 전에 옥상으로부터 누수가 일어나서 물이 좀 흘러나오지 않았나 싶고 이로 인해서 옥상 방수 작업을 다시 한 걸로 추정이 드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은 방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누수는 잡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8층입니다. 8층은 801호에서 808호까지 총 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4.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8층의 첫 느낌은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라든가 벽면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거 그 전에 한번 출입문 전체적으로 매지 작업을 다시 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다음 건물 내부는 계단 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이 실내에 전부 다 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2인차인들 짐이 좀 나와 있는 편이고요. 또 끝자락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일러실 총 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층은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7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에 전부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창문 통해서 공기는 자연스럽게 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7층입니다. 7층 또한 701호에서 708호까지 총 8개 호실로 갖춰져 있습니다. 모두 전용 면적이 4.2평으로 8층과 동일합니다. 지금 건물 전체적으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해요. 타일 깨진 데도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또 안쪽에 보일러실이 존재합니다. 8층 보일러실은 쓰레기가 좀 쌓여 있었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7층도 전혀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세대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기와 도시가스가 잘 공급된다는 뜻은 임차인이 다 여기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특징 하나가 34명의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주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 거주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6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6층입니다. 6층 또한 601호에서 608호까지 총 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 또한 4.2평으로 6층, 7층, 8층 모두 동일합니다. 저희 건물의 특징 하나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2층에서 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허가를 받은 곳이고 6층에서 8층까지는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건물 2층에서 8층까지 전용 면적 4.2평을 가지고 있는데 호실이 무려 57개나 되기 때문에 많은 호수 어떻게 임차인 맞출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4.2평이라 하더라도 월세 시세를 파악해보건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목동이라든가 상암,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데 여기 굉장히 길목이거든요. 여의도라든가 목동은 굉장히 월세 시세가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60, 70만 원 이상 비싼 월세가 부담스러워하는 임차인들은 이 물건을 찾는 임차인들이 많을 것 같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도 넓이는 제 팔을 벌렸을 때 조금 모자라 생각해보면 한 1m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임차인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층에는 임차인들의 개인 짐들이 다 복도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도 끝에 또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6층도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세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5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또한 501호에서 508호까지 총 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다 4.2평으로 동일합니다. 저는 항상 물건 임장할 때 현황도를 발급받아서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을 하고 가거든요. 전용 면적이 곧 월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물건의 현황도를 발급받아봤는데 6층에서 8층은 다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각 호실별로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2층에서 5층은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호실별 구분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2층에서 5층도 6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들 전기, 수도 다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도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임차인들이 별도로 전기, 수요금, 청소요금을 각 세대별로 걷어서 납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층은 깔끔하네요. 복도 안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지금 5층에 공급 제한된 세대 하나가 보이고 있는데 508호가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 제한되어 있네요. 전기 계량기도 508호는 철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매수세대에 보면은 507호에 대한 어떤 임차인의 전입 기록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일러 작동 여부를 확인했는데 보일러가 따뜻해요. 보일러가 작동된다는 뜻은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나중에 507호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용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옥상에서 4층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건물 상태 아주 깔끔하고 어떤 하자도 발견되지 않네요.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또한 401호에서 408호까지 총 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다 4.2평입니다. 4층에는 403호만 도시가스가 공급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301호에서 308호까지 총 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4.2평입니다. 3층의 경우 303호, 306호, 307호가 지금 도시가스가 차단되어 있네요. 저희가 매각 물건명서에서 보고 공실인 걸로 추정한 호실이 306호, 307호인데 이 두 개는 공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또한 201호에서 208호까지 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다 4.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모든 호실이 다 보일러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모습,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자,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을 뽑을 수 있는 게 본 물건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으로부터 도보 4분 거리 내에 있는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양평역 일대는 목동이나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이 꽉 채울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총 57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실 수가 많을수록 수익률 또한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지 주변에 굉장히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도보 5분 거리 내에 코스트코,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 행정복지 자원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지 인근에 안양천이 있습니다. 본 물건지에 주거하는 임차인들이 삶의 쾌적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2018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7년 이상 연식이 됐기 때문에 조금 건물 노후도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이 물건 하나하나 살펴보건데 건물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시축급 다중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의 좌측과 우측 동간거리가 너무 좁다라는 게 단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간거리 좁다 보니까 좀 어두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임차인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특별하게 본인은 답답하지 않고 조용해서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소한 단점으로 본 물건의 전용 면적이 4.2평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컸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57개 호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전용 면적이 4.2평을 거의 동일한데 제가 이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보건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실 없이 임차인 꽉 채웠을 때 월 2,8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다만 호실이 57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임차인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주변에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목동 등 근무지가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하고 월 50만 원 정도는 아주 저렴한 시세이기 때문에 쉽게 임차인 채울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저희 에이펙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